과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굉장히 말리는데 이게 과연 들어가 가지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저하고 좀 소통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일요일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암울한 질문부터 좀 만족하세요? 예전에 누가 그 개그맨이 그랬죠? 밤 누군가? 뭐 요즘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해가면서 이제 개그 멘트로 했었는데 사실 요즘 삶이 굉장히 좀 빡빡하죠.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를 하고 물어보면은 요즘 그냥 얼굴이 굉장히 펴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LSP 사업자 사장님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분들은 다들 힘들대요. 근데 그게 그냥 그분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OECD,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근데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35위라고 합니다. 37개국 중에서 35위라고 하면 거의 꼴찌죠. 그만큼 사실은 우리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뭐 저보다 연배가 더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우리나라 삶 자체가 좀 빡빡하게 살 수밖에 없죠. 제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부끄럽지만 제 노후 대책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저는 직장이라는 게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꼬박꼬박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저도 앞으로 제가 이 생활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암담하다라는 거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장님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실 겁니다. 만약에 금수저라고 하면 이 자리 굳이 안 오셨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삶에 지쳐있죠. 40대 월 470만 원 벌어도 노후 준비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도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50대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고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50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공양해야 될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한테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가 저희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은 애들한테 별 기대 안 해요. 지네 먹고 살 거, 지네 앞날만 지네들이 챙겨주면은 그걸로 감사한 거죠. 대학까지 졸업시켜놨고 이제 취업해서 한동안 이제 군대가 있지만은 앞으로 제대해서 자기들 밥벌이만 할 수만 있으면 저희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 40년의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5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제가 이제 직장생활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 직장생활 하는 거 지쳐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조그맣게라도 요식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만 보면은 야, 그래도 너는 속은 편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힘들어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최근 1년 새에 자영업을 접고 실직자, 그러니까 실업자죠. 실업자가 된 것이 무려 2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는 사람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가게를 접은 사람들은 속 편한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내가 수입이 없어서 그렇지 나갈 돈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가게를 접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음식점 78% 코로나로 매출 감소했지만은 대안이 없어서 폐업도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 내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권리금을 받던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식당을 하려고 합니까? 누가 요식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죠. 근데 자영업자들만 그러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직원을 뽑는 회사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아예 부모한테 기대서 사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담은 누구냐? 결국엔 또 부모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조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대학 좋은데 다 졸업시켜놨어요. 취업을 안 해요. 왜냐? 지 부모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애 같은 경우에 큰 조카는 자기는 시집도 안 가고 엄마랑 끝까지 같이 산대요. 그 엄마는 속이 터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주부터 취업이 돼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요즘은 취업하기도 힘들죠.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인들 역시도 코로나19 이후에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국민 절반이 실직 또는 임금 감소 경험을 했다고 해요. 물론 우리 회사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제 주변을 둘러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 업계만 놓고 따져도요. 작년 1월부터 금년도까지 2년 새에 약 30개 가까운 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힘든 시대라는 거죠. 알바 전전 사실상 실업자가 491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고 그럽니다. 이 정권 들어서. 물론 뭐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암울한 이런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누구나 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도 진짜 신분 상승할 수 있어 해가지고 정말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7, 80년대만 하더라도 가능했어요. 자수성가라는 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산층 몰락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사장님들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젠 중산층이 없죠. 그냥 서민층하고 상류층일 뿐이에요. 다만 이 서민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 단계가 너무나 이제는 힘들다는 거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사실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현실은 그렇죠. 근데 그나마 지금 이렇다고 치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보다 선진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아예 끊겨 있죠. 끊겨 있다 보니까 그냥 평생 고생하다가 그냥저냥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누군가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나오느냐?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피해자만 양상시키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에 이제 관례를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피라미드다 뭐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보면은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거인데 누군가는 이 기회를 잡더라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장님도 이제는 그 기회를 잡지 않고는 우리 현재 이 사회에서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나 다 여기 계신 사람들 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야 나는 다단계 그런 거 안 해. 하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면 간단해요. 식사들 다 하셨죠? 네. 예, 저는 못 먹었습니다. 예, 되게 맛있어 보이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하고 만남이 있어가지고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근데 굉장히 화려하죠. 맛도 있고 가격도 싸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저는 만족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야 나 오늘 내일 누구 귀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괜찮은 데 없을까 하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안 시켜 주시겠어요? 시켜 주시죠. 예.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어디 사시는지 이제 다양하시겠지만 그 동네에 맛집 어디 있어요? 하면은 아마 입에 거품 물고 알려주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그래요. 외국에서는 안 그런데 오히려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는 좋은 정보는 남한테 알려주려고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제가 처음에 가서 만족을 하니까 누군가한테 그 식당을 소개를 해줬더니 그분들 역시 저하고 똑같이 누군가를 또 소개시켜줘요.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식당은 저 하나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예요. 근데 이걸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냐?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던 회사들은 이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방법의 어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금방 무슨 큰 돈이라도 벌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릴 것처럼 그런 무리수를 두고 해왔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식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통 채널로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 식당에 단골이 됐어요. 그럼 이 식당은 어찌됐든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소개시켜줬다는 거에서 일상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물론 내가 단골이 되니까 가면은 뭐 반찬 하나라도 더 주고 공깃밥 한 그릇이라도 서비스 해주고 해주겠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가게가 이만큼 매상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신한테 소개비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먼저 제품을 체험을 해보고 그 제품, 좋은 제품을 느껴본 다음에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그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고 그 제품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제품만 써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 보상까지 따라오더라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멤버십이 많아지면 수입이 늘어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더라라는 거죠. 자, 이 원리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경제적인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그래요. 또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죠. 역시 대통령들조차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 회생의 주역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얘기 듣습니까? 우리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성공하신 분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옆집 철수 아빠, 뒷집 영희 엄마 이야기 듣고 그거 하면 큰일 난대야. 누구도 그거 해가지고 폐가망신당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 팍 받고 가셔.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진짜 성능센터 가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이런데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누구도 그거 하다가 큰일 냈어요. 이혼하고 난리 났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열정 확 떨어지죠. 우리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정말 오늘 이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그거 하나만큼은 건져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알아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사장님들한테 제발 그거를 좀 기대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안내한 스폰서 사장님들 또 그 위에 계신 스폰서 사장님들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수입을 주급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반대 이야기 안 들었을까요? 다 들으셨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누군가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승부를 건 것이고 그분들이 오늘의 어떤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평범하셨던 분들이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23년째 지금 스텝으로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업자 사장님들을 제가 거쳤겠습니까? 그럼 그분들 대부분 처음에 오실 때는 사장님들하고 똑같아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고개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막 주급이 팍팍 올라가고 차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해가지고 제 앞에서 까오다시 딱 잡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하더니 진짜 맞아요. 제가 한 예를 들을까요? 정말 그분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물론 타사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알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 농협 있죠? 농협에 청원경찰을 하시다가 A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접하고 제가 이제 근무했던 예전에 이제 H사로 와서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죠. 분당에 사시거든요. 한 번은 그러셨대요. 자기가 농담으로 그래요. 저랑 이제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 아침에 그냥 편안하게 추리닝 차림에 슬리퍼 신고서는 막 갔는데 이분이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제차가 7대인가 있어요. 근데 딱 가는데 외제차 매장을 펴보니까 차가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그래서 딱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서는 아침부터 뭐 재수없게 이래? 이런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계약 딱 하고 나왔답니다. 예. 그 차가 얼마짜리였냐? 3억이 넘는 차였답니다. 예.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배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아는 순간에 이게 물론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순간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신이 드실 거예요. 자, 매월 월급 300만원 아니면 첫 달 1000원,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사실은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어요. 저도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고 중간에 한 2-3달 정도 잠깐 맛을 본 적은 있습니다. 맛을 본 적은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를 또 스카우트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은퇴를 하면 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사장님들 누군가 밑으로 가겠죠? 네.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안정된 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비전을 보고 도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출발은 다르겠죠. 자, 이 평범이라는 사람하고 나 부자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평범이라는 친구는 나는 그냥 안정된 생활이 좋아가지고 직장을 잡아요. 사실 요즘 대기업은 물론 더 받겠죠. 더 받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은 대학을 졸업하고 초봉이 연봉이 한 3천 정도 됩니다. 이 친구는 한 300만원 되니까 한 3천만 원대 중반이네요. 예, 괜찮게 받는 편입니다. 일단은 주변에 막 축하를 받고 신나게 일을 합니다. 근데 나부자라는 사람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직장생활보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그걸 꼭 이루고 말 거야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어요. 첫 달에 이 평범은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월급 30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왔지만은 나부자라는 분은 나 혼자 제품을 써보잖아요. 써보다 보니까 그냥 1000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두 번째 달 볼까요? 두 번째 달 이 평범은 여전히 월급 300만 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나부자는 내가 써보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어요. 정보를. 그래서 비로소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달에. 그러다 보니까
첫 달에 나 혼자뿐이 아니라 두 번째 달에 파트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2,000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자, 쭉 해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나부자는 열심히 정보를 전달하고 파트너를 만들어가고 멤버십을 늘려갑니다. 이평범은 여전히 300만원 월급을 받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니까. 근데 나부자는 6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 돈 32,000원 들어왔어요. 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기서 고비가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고비 와요. 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입이 이렇게 안 늘어? 멤버십이 안 생겨?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현실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모르는 겁니다. 왜냐? 내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파트너가 생기고 멤버십이 생겨요. 그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배수만 적용을 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계속 매월 수입이 배 늘어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직장인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13개월 차에 이평범은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회사에서 연봉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한 15% 시켜줘가지고 신이 났죠. 근데 이미 사업을 하시던 나부자라는 분은 내 수입, 그러니까 이평범이라는 사람의 수입을 추월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배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20개월에 5.2억, 5억. 사실 이 정도까지 안 된다고 해도 좋아요. 네.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의 꿈이 연봉이 얼마라고 제가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죠? 1억이라고 합니다. 왜냐? 1억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받으면 성공했다고 해요. 직장인이 1억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조금 빨라졌거든요. 제가 한참 한 차부장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27년 걸렸던 게 요즘 한 2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23년을 걸려야 내가 비로소 연봉 1억이 돼가지고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는 여기 보면은 벌써 14개월, 월 800만 원이죠. 연봉 1억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예. 이것저것 다 떼고 680만 원 꽂힙니다. 세금 징그럽게 많이 떼요. 예. 저는 이 회사 앞전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수입을 받았었는데 또 고용보험도 안 넣어줍니다. 대표이사는. 그래가지고 그 회사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예. 근데 이거는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나면은 연봉 1억대를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23년, 남들은 23년 걸려가지고 1억인데 내가 설령 1년이 아니고 2년, 3년에 걸려서 1억이 됐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늦어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주변에 누구를 보니까 누구는 얼마씩 번대더라, 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정말 내가 여기다가 올인을 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을 걸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을 항상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는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직장생활 정말 성공해서 1억 받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그 자리까지 갔을까요? 윗사람 눈치 보고 맨날 깨지고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주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이러면서 그 자리까지 가거든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고비가 왜 없겠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과거의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국내 젊은 세대 52%가 사업에 긍정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7%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이 그만큼 이제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시장을 이제는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열심히 정보 전달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걸려가지고 20년, 30년 걸려서 요즘은 20년, 30년 직장생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설령 운이 좋게 그 사람이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이뤄놓은 어떤 부를 나는 1, 2년 만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 한 게 없죠. 그럼 한 번쯤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하다가 힘들어 그만두지 말고 정말 내가 딱 눈 감고 1년만 해보자, 2년만 해보자 하면은 그 결과는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또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월급쟁이들 아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내 뜻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인데 집에 쉬고 싶어요. 네. 근데 와서 강의해달래요. 네. 먹고 살아야죠. 네. 근데 사장님들은 내 의지로 오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물론 그렇게 막 여유 있게 하다 보면은 성공 못 하시죠. 근데 정말 내가 뭔가 비전을 보고 내 스케줄을 내가 만들어서 내 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억 대가 들어갑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정말 내가 자영업,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수룩하게 다 문을 닫는데 아직도 버티는 데는 어디냐?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려면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와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들입니다. LSP의 프랜차이즈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회사가 사장님들한테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셨으니까 가맹비 주셔야 되고 월 유지비 주셔야 되고 이런 거 요구하나요? 안 하시잖아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은. 그 정도의 투자는 하셔야죠. 근데 그건 투자라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사서 쓰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사서 써야 돼요. 마트에서 사서 쓰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백화점에서 사서 쓰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안 쓰는 제품을 사장님들이 굳이 사가지고 이걸 써보고 누구한테 홍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고 싸고 좋은 제품들을 내가 먼저 써보고 누군가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의 투자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마이크를 잡고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LSP는요 정말 회사가 정말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망할 거고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죠. 우리 회사 좋다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 오기까지 많은 회사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딱 4개 회사를 경험을 했어요. 4개 회사를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회사의 장점이나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회사를 합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대기업이었다. 두 번째로 보상 플랜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제품도 너무 좋더라. 이거였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비록 늦게 시작한 회사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합류를 한 겁니다. 자,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딱 3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핏불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정성이,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있느냐, 탄탄한 회사냐, 그 다음에 시스템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럼 그 시간, 그 노력 다 수포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회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주는, 전달하는 이 제품이 과연 품질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누군가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는 제품들은 다 쓰레기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제가 업계에서 23년 근무해봤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다 좋습니다. 좋지 않고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회사도 쓰레기 같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운영 못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는 다 좋습니다. 다만 이 제품들이 얼마나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가격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재구매가 일어나야겠죠. 사업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업계에는요, 그 인덕션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걸 가지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인덕션을 내가 매달 하나씩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나 사면은 뭐 몇 년은 쓸 텐데, 몇십 년이나, 거의 반영구적인데 이걸 매달 사자가 어디다 쌓아놓으실 거예요. 즉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운영하는 제품은 생필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내가 매일 쓰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생활 필수품이어야만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하죠. 뭐니 해도 뭐니라고잖아요. 돈 벌려고 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상 플랜이 좋아야 돼요. 얼마나 공정하게 보상에 따라오는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정적으로 이게 일세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수입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사장님들은 보상 플랜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 보상 플랜만 가지고도 2시간 넘게 강의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가면서. 왜냐면 저는 보상 플랜을 만들어줘도 또 봤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을, 플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제가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의 보상 플랜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는 만들 수 없는 플랜입니다. 정말 대단하다기보다 정신 나간 플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더라고요. 왜냐? 그만큼 뒷 배경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의 플랜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도 저는 된다라고 믿고요. 자, 금년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년 1월 이후에 28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금년에만 3, 4분기까지 17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앞전회의에서 근무할 때도 저희 오너,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회장님이죠. 투자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의 타겟은 애터미래요. 그러면서 몇 년 안에 잡을 수 있냐? 애터미를 몇 년 안에 어떻게 잡아요? 그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갔나요? 지금 업계에서 2위거든요. 아마 조만간 아메이를 따라잡을 겁니다. 아마 금년 마감하면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회사들의 타켓이 어디냐? 애터미였어요. 이제 회사 시작하면은 우리도 애터미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는요, 다른 회사보다 나음이 아니라 다름으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애터미처럼 매출을 1조, 2조 하는 걸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문 닫아야죠. 근데 우리는 오너의 철학이 그런 철학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업자 사장님들과 같이 가고, 회사보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먼저 바라고 사장님들의 통장이 꽉꽉 꽂힐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우리 회사의 철학입니다. 플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도 다른 회사가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들 이미 우리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장님들이 정말 잘 선택한 회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금년 지나면 내년에는 업계 재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150개가 넘던, 그러니까 150개도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라이센스를 득한 회사가 150개가 넘어섰는데 지금 한 120개 정도 됩니다. 내년 되면은 더 아마 문 닫는 회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업계가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어느 회사가 재무 건전성이 그만큼 뛰어나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회사가 위험 부담이 없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아시다시피 보람이라는 그룹에서 시작을 한 회사예요. 보람이라는 그룹은 잘 아실 거예요. 보람 상조하면 다 아시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연매출이 수조 원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냐, 우리는 상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쪽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유통은 없어요. 회장님은 유통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 유통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LS피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업 탄탄하죠. 이만큼 그 그룹사에서, 그러니까 모기업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저희 LS피플이라는 거예요. 저희 시작한 지 이제 2년도 안 됐거든요. 사실은 회장님이 투자한 비용의 비용은 아직까지는 양이 안 차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식으로 이렇게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라이센스를 득한 회사고요. 아마 이 라이센스를 득하지 못한 회사는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저희는 SFC 바이오라는 회사와 이제 관계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SFC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SFC 바이오는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사실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회사가 10년을 넘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SFC 바이오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을 가져서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들. 우리 일반 마트를 가보세요. 요즘은 비타민 제품들 일반 마트 가도 얼마든지 팔잖아요. 똑같은 제품 가지고 어떻게 승부가 나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우리는 그만큼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뉴트라슈티컬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영양 뉴트리션과 파마슈티컬이라는 의약품의 합성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환자가 막 발생했어요. 응급 환자가. 근데 병원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응급 환자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블랙홀로 인해 가지고 길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차가 못 가요. 어떻게 해야죠? 가려면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당장 여기다가 다리를 놔야겠죠. 우선 응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을 했어요. 자, 별 문제 없이는 갈 수는 있었지만은, 자, 의약품이라는 것은 분명히 빨리 갈 수 있는 속효성이 있어요. 대신 뭐냐, 이게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우리 병원 가서 약 처방받을 때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위장약이에요. 예, 소화제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꺼진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길이 안전하게 탄탄해지죠. 바로 그게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은 생각보다 속도는 느려요. 내 몸에서 효과를 보는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겠죠. 대신 내 몸에는 안전해요. 근데 SFC 바이오는 그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의약품의 빠른 효과와 식품의 안정성을 같이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의약품에 준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효과도 빨리 보실 수 있고 안전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상품이 지금 닥터 헬리파라는 제품하고 조인트러스트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는 게 뭐죠? 위암이에요. 근데 위암은 저도 들었는데 한 20년 정도 증상이 없다면서요. 예. 근데 이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마이크 잡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문서상으로 저한테 달라고 하면 좀 큰일 납니다. 예. 저희 이거를 하루에 3개씩 한 달만 꾸준히 드시면은
헬리코박터균을 99% 제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조인트러스트 플러스 볼까요? 저 아마 이제 리더 사장님들은 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금년도 3월 달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 다리 쫄룩거리고 다녔거든요. 제 무릎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제 몸을 지탱하려면. 이거를 뭐 50년 넘게 지탱을 하다 보니까 지라고 별 수는 없겠어요. 조금 일찍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저쪽 그 출구 있죠? 정문.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왔을 때 딱 보니까 조인트러스트가 있더라고요. 요거 앞버전입니다. 그거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거짓말같이 일주일 만에 통증을 못 느끼겠어요.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저 지금은 경력 거의 정상화 됐습니다. 물론 뭐 날이 좀 굽다든가 뭐 아니면은 좀 추워진다든가 뭐 약간 뻐근한 건 있는데 요즘은 무릎에 불편한 걸 못 느껴요. 이런 좋은 제품들이 우리 회사에 준비가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죠. 알츠하이머 제품. 예. 이미 국내 특허 5개 획득을 했고요. 미국과 중국 특허까지 다 받은 제품이에요. 이게 12월, 늦어도 1월 달에 출시를 합니다. 사장님들이 사업하실 수 있게끔 사장님들만 운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우리가 찾아뵐 거예요. 자, 이것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승부 끝난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제 도전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등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걸 가장 바라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품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사장님들한테 선보일 거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제품까지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고요. 보상 플랜 제일 중요합니다. 돈 벌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보상 플랜을 직접 짜가지고 업체에다가 제공까지 했었다고.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 플랜도 제가 짰던 겁니다. 물론 뭐 대기업은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보상 플랜을 짤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에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사장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내 스폰서 사장님들도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많고 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저분들은 나 때문에 돈 더 많이 받아가겠지? 네. 그건 좋은 플랜이 아니죠. 우리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요즘 막 한동안 저기 한 코인 같은 거. 코인 같은 거는 내가 사람 모집해야 돈이 돼요. 내 위에 사람을 추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상 플랜은 사장님들이 오늘 시작하신 분들이 나보다 1년, 2년 먼저 시작하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우리 보상 플랜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은 내가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늦게 시작했다?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누가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우리 회사 선점하면 좋다. 선점 물론 좋죠. 하지만 선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보다 늦게 들어가셔도 그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게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쉬워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매주 이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승급을 하십니다. 뭐 브론즈서부터 실버, 골드,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까지 갔어요. 근데 레드 다이아몬드를 갔는데 매달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신은 매출을 이만큼 해야 됩니다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걸 유자격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있어요. 다만 이 수위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면은 브론즈하고 레드 다이아몬드 당연히 수입이 틀리니까 레드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부담을 가져야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게 없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사장님이건 브론즈 사장님이건 이제 시작하는 사장님이건 유자격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한 달에 오토집 하나만 걸어가지고 유지만 하면은 모든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레드 다이아몬드 됐는데 나는 10만 원만 유지해도 될 건데 그분한테 한 100만 원 유지하라고 해봐요.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더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습니다. 직급에 대한 차이가 없이 유지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다른 회사 보상 플랜을 들어보시면은요, 그 직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 플랜은 한 번 들어서는 모릅니다. 남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보상 플랜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가 최고인지를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보상 플랜 업계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돼야죠. 예. 내가 일시적으로 수입 창출하고 수입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막 계속 수입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리더십 보너스나 오토십 보너스 같이 일세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보너스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리더십 보너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는요,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얼마 이상을 못 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항상 그 수당에 따라서 허들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허들을 거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리더십 수당에다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 매출이 일정 퍼센트,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10억을 한다. 그럼 그 중에 일정 퍼센트, 보통 10%라고 하면은 1억이죠. 10억의 1%를 재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1억을 가지고 직급자들끼리 n분의 1로 나눠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의 10%를 넘어갈 일이 없어요. 리더십 보너스가.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사장님들이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회사는 장난 아닙니다. 내가 매주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만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에메랄드에 딱 정해져 있는 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주급이. 그거를 4주 유지를 하면은 그걸 4주 거를 다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월급식으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이 된다는 거죠. 다른 회사는 이 등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일정해요. 내 직급에 따라서 고정급이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회사 못합니다. 저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나간 플랜이라고요. 저보고 다시 짜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못 짭니다. 예. 하지만은 다시 짤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이대로 가야죠. 예. 사장님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회사는. 오로지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거를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설령 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보상 플랜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글로벌, 사실 우리나라 시장 좁아요. 인구 5천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시장에 120개의 회사가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역시 글로벌을 노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SFC 바이오가 전 세계 12개국에 지금 나가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해서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좀 유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 보게 되면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두 번째, 한국이 의외로 세 번째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시장이, 그러니까 직접 판매 시장이, 그리고 일본이 네 번째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1위 국가죠. 잘 아시다시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출하는데 불필요한 어떤 규제나 진입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미국부터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업기획실도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해서, 저는 죄송하지만 영어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빠삭하게 잘하는 직원으로 이미 지금 채용을 해서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합니다. 네. 이 친구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그 역할을 좀 감당을 해야 될 친구고요. 두 번째가 일본이죠. 일본 역시도 세계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죠. 아시아에서는 G7 유일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세계 직접 판매 시장 우리나라 다음으로 이제 5위를 했는데 4위죠.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미국 그리고 하반기에 일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글로벌 처음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조건들이 많아요. 저희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모든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 이미 이 두 나라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동남아가 됐건 아니면은 호주가 됐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진출하는 데는 이제는 큰 걸림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글로벌을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같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1월 뭐니 해도 이제 사업으로 돌아가자고요. 비전도 비전이지만 저희가 11월 달에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바로 김앤정 오토십 이벤트입니다. 자, 오토십은 우리 사업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다겠죠. 오토십은 무조건 내가 하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시면 돼요. 아, 내가 이번 달에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아차 내가 이거 유지를 못했어.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매월 집에서 쓰시는 거 그거 하나만 오토십 딱 걸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까지 이렇게 다 오토십을 걸어 놓으면은 당연히 내가 월 초 딱 지정된 날짜에 걸어 놓는 날에 그만큼의 어떤 그 실적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적이 그냥 매월 꼬박꼬박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사업하시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라고 해도 안 그만둬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고정적으로 수입이 올라오는데 왜 그만둡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오토십의 장점이고요. 저희는 오토십을 할 경우에 5% 할인 혜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할인 혜택도 받으시면 좋고요. 한번 주문으로 원하는 날짜에 자동으로 배송이 되니까 그만큼 편리성이 있겠죠. 그리고 인쇄적인 수입, 꾸준하게 오토십 보너스만 가지고도 꽤 괜찮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오토십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날짜를 수정을 안 했네요. 예. 일단은 11월 말까지 우선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 내에 내가 오토십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비타민C 페이크노제라고 베지 오메가 회원가 상당으로 해서 약 124,000원어치 제품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어치 제품을 주문을 해도 124,000원어치 추가 보너스를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3개월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조건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매월 쓰는 거니까 3개월 유지하시는 건 사실은 일도 아니고 내가 이 제품 하나 선택했다고 해서 매월 그 제품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제품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실 거고 또 내가 7명을 추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7명을 추천해서 이분들이 오토십을 가입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는 본인들한테 줬지만은 추천하신 분한테 저희가 약 19만 900원 상당의 제품을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승급 보너스 더블 프로모션 사장님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달에 마감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2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브론즈서부터 에메랄드 지급까지 승급 보너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곱하기 2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가 오늘 오신 분이 이 기간 내에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현실적이지만은 이 기간 내에 에메랄드 직급을 달성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는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에메랄드를 갔다 그러면 에메랄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파이어, 루비, 골드, 실버, 브론즈까지 다 소급해서 수당을 받아요. 승급 보너스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475만 원인데 이거 곱하기 2를 해드리니까 950만 원의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프로모션이었다라는 거죠. 네. 아직은 공개를 못합니다. 언빌리버블. 다음 주부터 사장님들한테 회사가 좀 더 커다란
공격적인 이런 프로모션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예정은 이제 한 달 정도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신 사장님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다음 주부터 바로 프로모션을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승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아직은 오픈을 못하니까 다음 주 저도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엘캐피탄이라는 회사, 산이에요. 암벽산이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린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겠잖아요. 자, 이 엘캐피탄이라는 산은 미국 서부에 있는 산으로, 암벽산으로 높이가 975m입니다. 사실 평범한 산이죠. 예. 뭐 우리나라 저 북한산도 인수봉 있고 막 한대요. 근데 이 산이 화제가 된 거는 바로 이 마크 웰먼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암벽을 올랐습니다. 무려 7일 동안 이 산을 올라갔어요. 줄에 매달려서 식사를 해가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반신 불구입니다. 예. 젊어서 산을 좋아해가지고 암벽산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않고 친구가 내려준 이 줄을 잡고 순전히 손으로만 당겨가지고 올라갔습니다. 7일 만에 이 산을 정복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정상인들도 올라가기 힘든 산을.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번에 15cm씩만 오르면 됩니다 했어요. 한 번 땡기는데 15cm 올라간대요. 또 땡기면 15cm. 자기가 처음부터 975m를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포기했을 거랍니다. 근데 나는 오로지 15cm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상이 있더라. 그래서 15cm만 앞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꿈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나는 한 달에 1명, 2명만 계속 누군가한테 정보 전달해서 리크루팅해서 멤버십을 만들어 갈 거야. 한 달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2명씩만, 또 2명씩, 그리고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와 똑같이 2명씩 하면은 1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멤버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산하에 생길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배수의 법칙을 적용해서 1년 뒤에 내 인생이 나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바뀌어 있는 인생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느냐 이런 삶을 사느냐는 사장님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오늘 사장님들 모두가 LSPP를 통해 가지고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회사도 열심히 사장님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